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장마감 HLB 관련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3.34% 상승한 퍼센테이지도 3.34% 상승을 했고요. 가격도 3,300원이 올랐습니다. 간만에 많이 올랐네요. 10만 2,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만에 10만원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어제 방송 마감할 때 오늘은 10% 이상 상승해서 여러분들께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드릴게요. 좀 땡겨서 얘도 구태여 몇 단계로 좀 나눠 본다면요, 크게는 일단 이 바닥을 탈피를 해야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그 와중에 제일 우선은 요 바닥을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6만원 언저리 여기까지 이제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큰 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은 이제 중간은 뭐 계단식이 되던 뭐 쌍바닥 형태가 되던 아니면 점진전 우상향이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뭐 N자가 되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과 끝은 이래요. 16만원까지 붙여야 되고, 지금 당장은 더 급한 거는 여기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방을 탈피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방 경직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같은 하방이어도, 같은 박스권이어도 요 박스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요 박스권, 그리고 크게는 이제 큰 틀에서는 요 바닥 박스권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구분되시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오늘 나름 양봉인데, 뭐 제가 웃은 이유는 큰 장대 양봉을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장대 양봉을 원해서 그 다음에 하루 또 쉬던 뭐 이렇게 가던, 그래서 큰 장대 양봉으로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길 바랬었는데, 나름 오늘 이 양봉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시다시피 그동안 약 2주일이 안 됐죠. 이게 이번 주였어요. 예, 이제 슬림해진 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한 주가 이번 주예요. 예, 빨갱이, 파랭이인데, 이 전보다는 이때는 좀 통통하게 살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이제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모습이 이번 주였고, 그전에는 통통하게 하방 경직을 보여줬던, 그래서 한 2주일 동안 하방 경직을 보여줬고요. 나름 이거를 탈피하는 거래가 오늘 나와줬어요. 거래가 나와주면서 나름 장악형 형태가 나와서 월요일도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정도에 여기 7만 4천원, 5천원 언저리까지 올라와주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이제 크게 봐서는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이제 탈피를 하고 중요한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바닥 탈피를 하는 구간, 상당히 좀 매우 의미 있는 양봉이 월요일날 나와줬으면 해요. 추세 전환, 변곡점이 월요일 정도에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 LB는 이번 주에는 계속 이렇게 슬림하게 다이어트를 했던 한 주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장악 형태가 나오면서 그동안 요런 박스를 조그만 박스를 탈피하려는 양봉이 나오면서 다음 주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나온 뉴스를 좀 살펴보면 그동안 사실 나왔던 뉴스가 없었어요. 요거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두 개가 나왔죠.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때문에 한번 살짝 주가가 움직였어요. 뭐 엘리바, 우리 리보세라닙을 전 세계 제약사에 널리 알리고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다각화. 그리고 많은 미팅 요청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결국은 많은 미팅 요청은 뭐 콤보 용법 정도 되겠죠. 그리고 판매망 확충. 그 다음에 좀 좁게 보면은 이제 여긴 글로벌인데 일본 내로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 뉴스가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고, 다음은 요 전환사채 건이죠. 그래서 아직 용도는 밝히질 않았어요. 총 400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300억 원은 타 법인 지분 취득 자금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뉴스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양호하니까 다음 주에 이 바닥을 탈피하는지 안 탈피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A생이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 줬습니다. 이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시면 아까 LB랑 비슷해요. 이날은 말씀을 드릴 때 준 꼬리 장악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나오면서 준 꼬리 장악이 나오고 그 다음날 시세 분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루 쉬어줬어요. 이렇게 샛별로 하루 쉬어주고 2, 3일 정도 더 옆으로 길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10% 넘게 시세 분출이 나와줬습니다. 얘가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이제 L생이라는 거죠. 이 바닥권 박스를 돌파를 하고 거래량이 나와줘서 조심스럽게 이것도 이제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매우 의미 있었어요. L생은. 근데 L생도 이제 크게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여기 36,0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얘도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36,000원 정도까지는 올려줘줘야 돼요. 36,000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뭐 얘도 점진전 우상향이든 계단식이든 뭐 계단식이 점진적 우상향이겠죠. 뭐 N자형이든 아니면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얘도 일단 36,000원까지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일단 L생은 오늘 거의 바닥권을 탈피를 해 보인 모습으로 LB 관련주 중에선 제일 먼저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L생. 근데 LB랑 엘파랑 좀 수급 여건이 비슷한데요. 근데 엘파 같은 경우는 얘는 이 바닥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면 LB도 아까 보시면 조그만 바닥권은 탈피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엘파도 비슷해요. 이렇게 조그만 바닥권을 탈피를 했는데 크게 보시면 얘도 이런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일단 1단계로는 요 바닥권을 탈피를 했고 2단계로 얘도 요 바닥권을 그러니까 요 박스가 되겠죠. 박스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름 오늘 보시면 이렇게 거래도 들어와서 엘파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넥사 같은 경우는 오늘 5일선 돌파를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 투로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올라가면서 3일 조정했다가 5일선 재차 회복하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잠시 위에 있는 여기 8,000원 초반대 매물을 살짝 여기를 흡수를 하면요 얘도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얘도 그러니까 LB 관련주 사용제가 이런 바닥을 일단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요런 바닥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얘도 나름 뭐 확실히 탈피했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나름 어느 정도 거의 탈피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넥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늘 HLB 사형제에 관해서 한마디로 총평을 해드릴게요. 어제는 뭔가 좀 아쉽다. 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L생 같은 경우는 바닥을 거의 탈피를 거의 한 것 같아요. LB, 엘파는 조그만 바닥은 탈피를 했고 좀 더 큰 바닥을 탈피를 해야 되고 넥사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긴 터널의 끝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크게 약 2달 정도 요 당시 때 돌리는 줄 알았는데 못 돌리는 요런 조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조정이었죠. 이렇게 가격 조정이었던 구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닥 다지는 구간이었는데 이 지루하고 답답했던 그다음에 공포가 있었던 시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마지막 빛이 보이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HLB 사형제는. 자, 그렇고 이것도 이게 요즘 최근의 모습을 좀 보면요. HLB 최근 모습을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차 잔고 감소 및 숏커버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매도가 1년 중 딱 보름 정도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였죠. 그래서 공매 치기가 약간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차를 회수를 해가니까. 그래서 대차 잔고가 급감하고 있다. 이게 보통 딱 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상 상황이 뭐 숏커버링 들어오고 또 매수세요 들어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그러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왜 매번 말씀드리는데 연말은 IT, 연초는 바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그널이 보통 26일 정도,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 딱 정해지는 날까지. 근데 제가 보니까 LB랑 L생이랑 엘파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이게 뭐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뭐 저점 대비는 10배는 올랐어요. 뭐 만약에 2만원이라고 하면은
뭐 한 3만 원에 사신 분도 뭐 못해도 지금 최소한 3배는 오르셨겠죠. 물론 7배까지 올랐다긴 하지만 만약에 3만 원에 사셨다면. 근데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만약에 2017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뭐 한 15,000원 정도 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0원 밑에 사신 분들 많으세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내년에도 팔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아직 이게 좀 있으면 다음 주가 이제 26일인데 글쎄 그러신가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바이오는 26일 정도까지 약간 비실비실했다가 그 다음에 빵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26일이 일단 한번 좀 중요한 날일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매가 좀 줄어드는 대차를 못 이용하니까 줄어드는 상황이 있고, 플러스 전 상당히 좀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외국계예요. 외국계가 오늘도 상당히 많이 샀네요. 10만 주 이상을 샀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비중으로 LB가 외국인 비중이 10%가 넘었어요. 그래서 크게 가려면 외국인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글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시황이랑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전이랑 또 경우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달러 약세, 그다음에 자본 이동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L생, LB만 있었다면 지금 LB, L생, L파, 넥사 4개 종목인데 오늘 보니까 4종목이 다 갔어요. 근데 1등이 오늘 L생이었어요. L생이 종가 기준으로 12% 갔죠. 11.9% 정확히는. 그다음에 LB는 3.34%, L파는 6.62%, 넥사는 4%라고 할게요. 3.95니까. 자, 이렇게 4종목을 올리는데 이게 좀 압축이 됐다면 LB, L생만 있었다면 더 쉽게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현실은 일단 4종목이 다 같이 올리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난 이거 순서를 잘 맞춰야 되나? 지금 일단 1번이 L생, 나 그럼 L생만 주구장창 해야 되나? 이 순번을 어떻게 맞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요. 또 셀트리온을 갖고 왔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셀트리온 올릴 때 셀트리온 삼형제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LB는 어떻게 됐던 4개 종목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다 똑같이 갔습니다. 셀트리온 2차 파동을 이날이라고 할게요. 이날이 정확히는 12월 27일이고요. 거의 마지막을 이날이라고 할게요. 이날이 1월 12일이었어요. 뭐 다음까지는 1월 15일까지도 되겠네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냥 2차 파동으로만 봐드릴게요. 2차 파동이 딱 요날 12월 27일부터 1월 12일 내진 15일이 월요일이니까 15일까지였던 것 같아요. 셀케 같은 경우는요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얘도 보시면 2차 파동을 이 박스가 돌파되는 날로 볼게요. 박스가 돌파되는 날, 요 박스 돌파되는, 얘는 박스 돌파되는 날 26일. 그러니까 왜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박스 돌파되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제 L생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박스 돌파되고 하루 이렇게 쉬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시세 분출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도 뭐 26일로 보셔도 되고 27일로 보셔도 되고, 어찌되었던 셀트랑 비슷해요. 셀트는 아까 27일로 봤으니까요. 그리고 26일이 원래 그 대주주 양도과세 날이었어요. 이 당시 때도. 그리고 얘도 보니까 1월 12일, 1월 15일 갔죠. 2차 파동의 날짜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갔어요. 셀트랑 셀케는. 그럼 셀제는 어떻게 갔느냐? 셀제는 이날을 디데이로 할게요. 글쎄 요날을 디데이로 하셔도 되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데 상승 장악이 이날 나왔잖아요. 근데 얘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약간 페이크가 있어가지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날을 저는 보고 싶거든요. 보통 이날이 매수 타이밍인데 이렇게 페이크를 얘는 2번 줬어요. 2번. 근데 그래요. 이날로 하시던 어찌됐든 늦어요. 이날은 1월 3일이에요. 어찌되었던 아까 셀케랑 셀트는 12월 27일이었잖아요. 얘는 1월 3일. 더 늦게는 얘는 1월 11일. 그리고 딱 3일만 이렇게 올렸어요.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렇게 딱 이틀로 올렸어요. 이틀로
셀트, 셀케의 그 상승분만큼 올렸어요. 크기를. 자, 얘는 보니까 뭐 2만 원이라고 칠게요. 2만 원부터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만 원까지 5배 올렸고요. 셀제는, 그러니까 결론을 드리자면 셀제는 늦게 시작했어도 결국 똑같은 폭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얘는 최종적으로 보면 2만 원서부터 뭐 10만 원 해가지고 5배가 좀 더 갔네요. 셀트는 보시면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때 시작해서 10만 원서부터 40만 원이라고 할게요. 40만 원 못 가는데 얼추 40만 원. 40만 원이라고 하면은 4배가 갔네요. 셀트는 4배. 셀케도 5만 원이라고 할게요. 5만 5천 원인데 5만 원서부터 16만 원인데 15만 원이라고 할게요. 3배 갔네요. 그러니까 셀케는 3배씩 갔는데 셀제는 4배 갔어요. 최종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기간은 꼭 똑같이 안 올렸어도 마지막 때니까 동일했어요. 셀제는 마지막에 한 번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글쎄 뭐가 먼저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LB가 먼저 치고 올라갈지, 엘생이 먼저 치고 올라갈지, 엘파가 먼저 치고 갈지, 넥사가 치고 올라갈지,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봐야지 아는 거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오늘 당장은 뭐 4종목 동시에 올렸는데, 뭐 나중 되면은 뭐 2종목도 올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시장에 LB 관련주가 더 관심이 많은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되었던 시장에서는 LB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똑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아까 보셨지만 셀제, 셀트, 셀케 이날 있잖아요. 1월 12일 그날 보시면 시장에서 딴 종목들 안 올리고요. 셀트리온 관련주 3개만 딱 올렸어요. 거의 다 그날 거의 상한가만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HLB 관련주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루 정하고, 하루나 이틀 정하고, 아니면 한 주일 정도 정하고 딱 얘네로만, 시장에 얘네로만 매개가 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순서대에서 뭐 난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한 주 마무리를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한 것 같아요. 특히 일단 첫 번째로는 엘생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LB도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음 주가 좀 더 기대가 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마지막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나는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만 더 힘내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